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김종인이 서울시장 후보군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군을 따로따로 만났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선 룰을 지금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서울시장 후보군에 나온 사람 중에 나경원, 김성태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이혜원, 박진, 권영세,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서 대략적으로 나온 의견이 여론조사 경선으로 한 80% 집어넣고 나머지는 당심 이렇게 집어넣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안철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염두에 두고 있겠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안 나온다고 공언하는데 오늘 권은희는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막 이게 지금 나갔죠. 간 보는 거죠. 역시 간철수. 원조답네요. 예, 간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날 제일 웃겼던 게 그렇게 모아서 얘기해 놓고 김종인 위원장이 마땅한 후보감이 없다고.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정확한 내막은 예. 마땅한 후보감이 없다고 했던 내 이야기는 아직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둘러쳤긴 그게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막걸리예요. 예. 정말 이해. 그러니까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의 이 뇌지도를 보면 일단 모두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를 예를 들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제 중간에 시장을 그만두게 됨으로써 생기는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을 막 욕해야 되는데 최근에 무슨 근접한 여론조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 한 3~4% 차이 나는 그런데 지난주에 다른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서울이 국민의 짐을 민주당이 거의 2배 반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당장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훨씬 앞서고 있다.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 아니에요. 부산시장 당연히 먹고 서울시장 먹으면 그래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보면 답답할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참석자 이름 네. 김종인, 나경원, 김성태, 이혜훈, 박진, 권영세, 오세훈 이거 중고차 시장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싸게 느낌이 드릴게요.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기 이제 새로운 분들이라고 나오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한 번 나오셨다 떨어지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딱 하나는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를 성추행 선거로 몰고 가려고 하고 그러겠죠. 민주당이 룰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지만 새로운 선거판에 과거 후보가 등장하질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오거돈 전 시장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까지 룰까지 다 바꿨거든요. 당원까지. 그렇게 되면 이건 정말 욕 한바탕 먹고 흘러가는 겁니다. 정치는 머물질 않아요. 그런 거죠. 흘러가고 나면 이게 완전 새로운 리그가 펼쳐져요.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당 후보가 인물 경쟁을 그때부터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빠르게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바도 비슷한데요. 뭐냐면은 정치적 성향은 되게 결정이 돼 있어요. 어떤 이슈 때문에 출렁거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박근혜 탄핵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대개 사람들은 민주당의 태도를 보는 건데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님이 성추행 등으로 돌아가셨다는 일단 증거가 없는 상태. 저쪽에서는 그걸 상기시키려고 엄청 가짜뉴스 쏟아내겠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그러니까 공천을 하게 되면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칠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기대치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솔직히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거 뭐 저는 뭐 이게 뭐 지상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그 행위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추미애 장관이나 흔들어댈 때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랑 비슷한 거예요. 너무 과하게 흔든다. 너무 과하게 갖고 갔다. 아니 박원순 시장 그 행위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람이 돌아가실 일이냐. 이런 식의 여론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의당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일절 토달지 않아요. 그냥 추모하고 그 정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행적이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백보양보의 사실이었다 하면 그걸 정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속죄한 거잖아요. 그런 논리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정의당이 저래야 되겠냐. 우리는 정말 섭섭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논리로만 따지면은 차마 이야기를 아직도 못 꺼내고 있잖아요.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안 똑같은 하죠. 거예요. 예. 자, 서울은 그런 것 같고 서울은 저는 한 번도 질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서울을 이기면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자신들의 이렇게 쓰러져 있던 지지층을 끌어올려서 대선에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선동하려고 하는. 나 재밌는 게 우리 고소했던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김성태 씨는 여기 왜 나오셨을까요? 서울시장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내대표. 아니면 무슨 뭐 간사로 나오신 겁니까? 아니 원내대표 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지금 그 경쟁력을 쭉 얘기할 때 1위가 오세훈, 2위가 안철수, 3위가 금태섭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거 보면 참 국힘의 현주소가 아픈 거죠. 안철수, 금태섭 민주당 분들이에요. 그치. 그죠? 나 금태섭 이 사람은 지금 뭐 이따가 또 따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8.4 올라가는 게 참 대한민국 웃긴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배신하고 나가는 사람이 저쪽에 가면 지지율 올라. 이거 윤석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고스톱 같은 거 옛날에 쳐보면 그 첫 끝발이 개 끝발 뭐 이런 거 있어서 이건 장기 레이스예요. 네. 참 그리고 부산에서는 지금 서병수, 조경태, 김도읍,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김종인을 만났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도 가능할 수 있다. 이 그런 데는 면면이 지금 그나마 이현주는 안 만났어요. 근데 저쪽에 지금 이제 나오려고 간 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병수나 조경태나 김도읍이나 하태경 이런 사람들. 서병수는 전 부산시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또 나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저는 일단 봐요. 지난 후보 아니었나요? 그렇죠. 졌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좀 참신한 인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현주. 그 참신하잖아요. 철새죠. 내 말 들어보세요. 이현주만큼 참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철새. 계속 이현주를 지지해가지고 부산시장 후보를 만들어 줘야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쨌든 참신하다는 말은 좀 언어도단. 너무 정색하고 덤비죠. 그러니까요. 나 진짜. 그냥 농담하는데 죽자고 달려드는 최민희. 괜찮아요. 사실은 이현주에 대해서 워낙 감정이 안 좋으신 분이라 한치도 그녀를 칭찬하는 꼴을 볼 수가 없다. 그거 아닌가? 아우 특이해. 근데 진짜 이걸 보더라도 이럴 때 이제 그 철학의 그 어떤 실체가 드러난다 보는 게 뭐냐면 여기 똘똘 뭉쳐 있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 차원에서 뭉쳐 있는 거지. 그치. 사실 다 개인을 위한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후배들을 키울 생각도 안 하고 민주당하고 비교되는 대목이 지금 당장은 뭐 청년들 앞세운다는 게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그 길을 터주고 안 터주고 그러니까 쇼를 하고 안 하고가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보는 게 계속 오세이돈 저 10년 전에 나왔던 그 사람이 아직까지 거론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인물이 없다. 이거는 저는 역사의 뒤안길 분명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부산도 봅니다. 제가 그 이야기부터 할게요.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 단일화 때 내가 사회 본 사람이잖아. 그 행사에.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정권은 교체가 되는데 부산 권력은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병수 같은 사람 다 원죄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 경제가 안 좋대. 대구 경제가 안 좋대. 그건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똑같아.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이전 정부 책임이죠. 네. 그래서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부산시장 정권 교체를 이룬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다시 선거에 임하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치인이면 다 시장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지자체장 나가실 분들은 수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자체는 행정과 정치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정치만 하던 분이 지자체장으로 가면 예를 들면 아주 노력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2번 시장하면서 최고죠. 엄청나게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잘해요.
정치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는 네, 딱 두 개를 다 잘하고 치고 나가고 막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의 시대 정신이 맞아떨어지면 그건 뭐 큰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고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청와대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행정 경험도 있고 정치적 감각도 있어야 돼요. 그 기초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히려 섬세한 일처리가 더 필요해요. 이쪽이.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지방자치에 접근할 때 수업 없이 그냥 아무나 잘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아니라는 게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뭐 서병수, 조경태, 김도부,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다고 해서 선수건 없다고 해서 여기에 막 숟가락 얹고 이러는 꼴사나운 것 있을 때 민주당에서 괜찮은 후보 하나 추천해서 민주당 자체가 지금 지지율이요. 부산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정도예요. 예전처럼 막 압도적으로 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공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우리가 김근식 위원장이 뭔가 비판할 때 정말 행정 경험 없어서 저런다. 네, 그렇죠. 정무직 공무원 경험이 있으면 저런 말 의전을 못한다. 몰라서.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3선 4선 하는 게 행정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정치력의 측면에서 혹시 모를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힘도 지금 나오는 사람들로 갈까? 예. 그런 의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이 이렇게 1위가 나와버리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유명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게다가 그 신인인 고민정한테 진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금태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이시잖아요. 그것도 그 인지도가 5% 미만인 신인한테 경선에서 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이렇게 이런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해버리면 안철수는 그 핑계로 속마음은 어떻건가 그 핑계로 이제 포기하려고 할 거고 지금 여론조사가 골 때리는 게 자세히 보면은 여성들 선호도가 높아요. 오세훈이 이게 이제 저쪽 지지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오세훈에 대한 그런 기억이 없는 건데요. 이게 전체 큰 시장판으로 나오잖아요. 오세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그 주운 글씨에 딱 갇혀가지고 지지를 오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이 나오면 그 국힘의 공세 중에 한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토론회 하면 그 얘기 할 거잖아요. 그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는데 왜 후보 냈냐 뭐 이런 그러네. 거. 그러면 오세훈은 그건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무상급식 가지고 주민투표 붙여가지고 그래갖고 재보궐선거 발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대근 이렇게 나오면 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국민의 짐이 정권 교체하지 말라는 이 팔짱인 것 같아요. 뭔가 구도가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그 미친 척하고 네. 그 신인을 공천하는 겁니다. 사실 국힘이 할 일은 맞아요. 네, 그래서 신선한 근데, 맛이라도 있어야지. 예. 뭐 조은이나 뭐 윤희숙이나 뭐 이쪽 공천도 어떻게 보면 오세훈 패에 비하면 좋은 패죠. 그게 좋은 패죠. 근데 네. 그렇게 안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 자꾸 과거로 가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국민의 짐은 뭔가 잘 안 되네요. 오세훈 1위가 돼버리면 안 돼. 뒷타임이 눈치도 없이. 이거 찍으신 분들 이상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팍 여론조사해서 네. 그냥 민주당이 금태섭 그다음에 강선우 붙었을 때 네. 그 강서구 지지자들이 강선우를 찍듯이 이게 파격 아닙니까? 예, 파격.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기성 정치인을 공천했다면 예를 들면 뭐 신기남 전 의원이라든지 경쟁력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파격적으로 여성 신인을 공천하니까 분위기가 확 글로 간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죠. 야 최민희 의원이요. 뭐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서 이런 토론하면 진짜 재밌겠다. 저 토론은 뭐 사면도 안 된대 뭐. 나 그래도. 나 사면 되면 어쩔 건데? 그럼 엄청 밀어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사면을 이슈화 시키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저의 가슴 아픔. 그래 좋아요. 뭐든 좋습니다. 아니, 푸나님이 하시는 건 뭐든 좋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컨텐츠가 가득 차신 분이잖아요. 논평을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있을 때 가장 국회 활동 잘했던 분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